네 번째 키워드. 네, 연대. 왜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집회에 가 있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약간 농담 반 말씀드리면 연대를 한국말로 하면 품앗이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대를 하지 않으려면 민주노총 자체가 필요 없고 연대를 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뿌리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연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특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항의하러 오는 조합원도 있고 또 공무직 노조와의 갈등도 사실 좀 많은 편이어서 맞습니다. 저는 조합원 개인들에게 관점을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합원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악성 민원인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같은 노동자니까 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참으라 했는데? 같은 노동자끼리 같이 잘 살아야지 이해하고 너무 어느 정도 아니구나. 참으라고 하니까 참다 그래서 탈퇴하구나. 참으면 병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합원들한테 귀마개를 하고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그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노동조합을 합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와서 막 맞기도 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예전에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물론 다 합의점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역할이 저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소통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연대의 의미 역지사지 아닐까요?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왜 건설 노동자들이 저기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나도 거기서 도움을 주는 것.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지만 단체 협약 적용률이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쟁하지 않아도 나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저 사람들이 투쟁해서 결과물이 생기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투쟁이나 연대 이런 것이 확장하면 단순히 우리 조직 내의 연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대는 우리끼리 품앗이 하듯이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연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예,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노조가 한 3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10만이 넘었으니까요. 네, 많죠. 네, 맞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내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어떤 척도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대략 그 사회의 평균치,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에서 인정받는 수준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 조건의 문제,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노조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민주노총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시절이나 박근혜 시절에 탄압을 받았을 때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연대하고 공적연금에 계약하려고 했을 때도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노총 입장에서의 공무원 노조는 하루빨리 쟁의권을 확보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함께 투쟁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조직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곧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됩니까? 그럼요. 믿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때까지.
30대가 되기 전에 얼마 안 남았나요? 30대 곧인데. 아니야, 만나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또 청년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공무원 노조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돌아보면 민주노총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으로 입직한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지들보다 좀 더 앞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이곳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바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동조합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산이 송이 경수였습니다. 안녕. 아까 부정적인 단어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싫어요? 저요? 저는 빨갱이요. 뭐 노조 한다 그러면은 뭐 야, 그 다 빨갱이들 있는 거 아이가? 하면서 뭐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지혜롭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기분 나빠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건드리면 확 올라가지고. 화가 많아서. 네, 화가 많아지고. 날이 더워서. 아니 노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호희 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누가 열받게 한 거야 지금? 누가 열받게 한 거야. 아 진짜.